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칼 로저스가 인간 중심 상담을 통해 발달시킨 심리성장 7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접근은 개인의 현상학적인 현실 세계의 가치를 매우 강조합니다. 즉, 한 인간으로서의 내담자의 독특함, 내담자 경험의 독특함,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이러한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내담자와 만나면서 심리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행동과 경험의 변화를 개념화하기 위해 실증적인 연구에 기반해서 인간 중심 이론의 구조를 발달시켰습니다. 로저스는 그의 책 인간 중심 상담 131쪽부터 196쪽에 걸쳐서 심리치료 과정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로저스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의 목적은 내담자가 더 충만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고, 더 충만한 기능 수행을 위한 여정에 성격 변화가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임상 연구에 기반해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변화의 특색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의 책 Unbecoming a Person 125쪽부터 159쪽에 걸쳐서는 성격 변화라는 연속선의 양극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양극 사이를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7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은 내담자는 보통 연속선 위에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행동만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는 주로 2단계 위주의 행동들을 보이고 또 어떤 내담자는 주로 4단계 위주의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개인이 서울과 부산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격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서로 다른 지점을 나타내는 두 종류의 행동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고, 둘째, 로저스의 도구가 성격 변화를 측정하기에 충분하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로저스가 심리성장 7단계를 통해 바라본 인간 성장의 특징은 첫째, 고집스러운 완고함에서 내적인 가변성, 융통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둘째, 자기와 자신의 인생, 그리고 내적인 능숙함에 대해 더 깊어진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고, 셋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진전을 보이는 것이고, 넷째,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단순함과 명백함 대신 복잡함과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 과정 척도는 치료 과정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는 내담자가 상담에서 진척을 이루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관찰하면서 우리 인간은 단계적으로 심리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비록 내담자가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상담자가 구별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내담자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들을 축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은 저마다 상담을 다르게 경험할 것이고 다른 걱정거리들을 갖고 있고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상담을 그만두면서 상담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로저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의 특정 시점에 상담을 받으러 와서는 마지막 7단계까지 가지 않고 상담을 떠난다고 하면서 몇 단계에서 상담을 그만두든 내담자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상담이 내담자에게 성공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저스는 심리성장 7단계라고 하는 이 과정 척도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인 혹은 내담자가 몇 단계에 있으니 옳거나 좋거나 정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로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럼 7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타인들과도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저스는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심리 상담에 대해 어떤 가치를 알아보고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 그런데요.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반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틀리다고 하면서 중간 지점 어딘가에 위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융통성 없는 규칙을 들이대고 타인에 대해 매우 판단적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다루려고 하고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여자 대 남자, 어른 대 아이, 교사 대 학생 등등의 역할과 기능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융통성 없는 규칙을 따르면서 세상을 비우호적으로 심지어는 적대적인 곳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내담자에게 1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탐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외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까? 어느 정도나 내적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까? 어느 정도나 모호함을 편안하게 느낍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모호함을 관리하거나 다룹니까? 2단계에 있는 사람은 1단계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져 온 일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서 일이 잘못 돌아갈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은 적대적인 세상의 희생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된 게 내 책임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어느 누구도 나의 좋은 면은 보려고 하지 않아. 항상 나쁜 면만 들춰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덜 고집스럽습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융통성 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인생에 맞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일은 타인이나 세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내담자에게 2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탐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나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나 당신은 세상 또는 환경을 이분화시키는 편입니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문제는 당신의 바깥 외부에 있다고 인식하십니까? 3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더 기꺼이 이야기를 하고 고집스런 태도는 느슨해집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도 1인칭 화법 대신 3인칭 화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은 이러이러하게 느끼겠죠. 어쨌거나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험되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참혹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했어. 그런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일어났었을지도 모를 일들 때문이지. 와 같이 과거 감정들을 주로 말합니다. 3단계에서는 내적인 모순들, 즉 이상화된 자기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 간의 차이가 명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안 돼.
늘 실패야. 나는 내 삶에서 뭔가를 정말로 성취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시도해보는 일들은 왜 결코 성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게 나란 사람인가 봐. 라고 말합니다.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분열시켜서 보고 한 가지가 아니면 그 반대라고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으면 나쁘거나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에 처음 오는 내담자들이 이 3단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4단계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대로, 즉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내담자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경험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로저스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내담자에게 3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탐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나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나요? 어느 정도나 당신이 지금 실시간으로 느끼는 것을 인식하나요? 아니면 오로지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에만 집중하나요? 당신이 지금 실시간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가요? 아니면 과거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만 편안하게 얘기하나요? 4단계에서 내담자들은 보통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관련한 더 깊은 감정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절망스러울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끔찍했어요. 내담자가 4단계에 가서야 과거의 상처와 관련 있는 깊이 묻어둔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 내담자들은 현재의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내담자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매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나 자신으로 살거나 어떤 일을 하는 걸 막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 것은 비록 두렵더라도 현재 벌어지는 정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4단계에 있는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어려워요.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선생님을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종류의 탐색은 4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상담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됩니다. 4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편한 마음으로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인식합니까? 당신이 바로 지금 느끼는 것을 인식할 때 얼마나 기꺼이 가볍고 편안한 감정을 인정합니까? 얼마나 기꺼이 강렬하면서 불편한 감정도 인정합니까? 얼마나 기꺼이 그것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까? 얼마나 기꺼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합니까? 어느 정도나 당신 내면의 불일치나 모순에 대해 인식하고 있나요? 얼마나 기꺼이 그런 불일치나 모순에 대해 얘기하나요? 그런 불일치나 모순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열정을 쏟나요? 새로 만나 가까워진 사람에게 당신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위험하다고 느끼나요? 5단계 내담자들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더 자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선생님과도 그럴지 궁금해요. 나를 결국은 거절할 건가요?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의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부에서 점점 더 부글거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데 비록 충분히 이해받거나 수용받지 않더라도 내담자들은 망설여 가면서라도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방금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나를 죄어오는 것 같으면서 내 자신일 수 없게 하는 이 이상한 느낌을 가져요. 지금도 그걸 느껴요. 근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현재 감정을 표현할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함을 배워나갑니다. 5단계에서는 인생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화가 났던 이유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나요. 이 모든 게 이제 이해가 가요.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의 일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듯이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여기서 내담자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반되는 감정을 같이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4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은 대부분 5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과 관련한 5단계의 특징은 4단계에서 경험하기 꺼려하던 것을 좀 더 수월하게 경험하고 완고하게 붙잡고 있던 것이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5단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당신이 느끼는 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얼마나 기꺼이 인식하려고 하나요? 비록 당신이 발견한 것을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접근하려고 하나요? 당신의 느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느라고 얼마나 열심인가요? 내적 모순이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어느 정도나 당신은 내적인 대화를 하나요? 로저스는 6단계를 독특하고 가끔은 극적이기까지 하다고 했는데요. 이전에는 억눌렸던 감정들이 현재 순간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다소 파편화된 것으로 경험되어지던 자기는 마음과 몸, 그리고 정서와 지성이 통합된 전체로 경험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일치감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느꼈던 양가 감정과 불확실은 이제 잘 이해가 되고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고 태도와 인식에 있어서 놀랄 만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의 잠재적인 해로움에 대해 이전에 갖고 있던 두려움은 날아가 버리고 감정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염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아야 했던 것들을 보니 나 자신한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향해 더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더 친절하게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가능하다는 걸 결코 알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따뜻해요. 라고 말합니다. 6단계는 감정과 경험, 인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의미심장하게 느슨해집니다. 감정, 경험, 인식이 풍요해지고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는 그것들과 관련해서 깊은 몰입감을 보여줍니다. 6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어느 정도나 당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둘 수 있나요? 당신의 표면적인 반응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깊이 뿌리내린 가치와 동기를 어느 정도나 인식하나요? 눈물과 한숨, 피식 나오는 웃음을 편한 상황이 아닐 때는 얼마나 기꺼이 참을 수 있나요? 로저스는 7단계에 대해 6단계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불가역적인 것, 즉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단계에서는 상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고, 따라서 상담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새로 발견한 자신감을 상담실 밖에서도 사용하거나 표현하는 방식들을 탐색하기 위해 상담자와 더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외부 평가 대신 가치 평가에 대한 내면적인 참조틀을 일관되게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긴 고정관념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는 대신 현재 사건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현재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되고, 타인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가능하며 가치로운 것임을 인식합니다. 로저스는 7단계와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했는데요. 7단계는 1단계부터 발생해왔던 변화 과정의 정점이면서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아주 느슨해져서 자유로워지는 단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로저스는 이 심리성장 7단계라고 하는 과정 척도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로저스의 생각을 담은 문구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담자들은 앞으로 나가는가 싶다가도 뒤로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발가락을 살짝 담가보고 수영하기에는 물이 너무 차다 또는 너무 뜨겁다라고 결정하는 것처럼요. 내담자가 자신의 더 깊은 감정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탐색할 때는 바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내담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속도로, 그리고 내담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내담자가 각 단계를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